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클로징 킥 시간입니다. 이제 미국장 마감까지 2분 30초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지수의 현황을 보시면 다우 지수가 0.6% 반등, 나스닥 지수가 1.3%,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0.9% 상승하면서 5,870포인트 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러셀 2000 지수까지 1.1%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 장중에 이 상승폭을 확 키운 이후에 그 상승권을 잘 유지를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상승에 동인이 됐던 것은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유가가 안정을 되찾은 점 우호적이었습니다. WTI 기준으로 0.1%의 마이너스권을 가리키면서 현재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을 호위하고 또 보험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언급한 점이 유가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반등에 도움이 됐던 그 밖의 재료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반쯤에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 이란이 미국 측에 접촉을 해서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적으로도 강경파만 있는 게 아니라 종전을 원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후에 사망한 하메네이의 최측근인 한 사람이 미국과의 협상서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해졌던 이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 이를 앞두고 항상 나오는 ADP 민간 고용은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어주고는 하죠. 2월 ADP 민간 고용이 6만 3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5만 명, 그리고 전월에 쇼킹한 수준으로 나왔던 1만 1천 명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주시하고 있는 핵심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장 마감 후에 발표되게 될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입니다.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VM웨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죠. 매출을 기준으로는 39% 정도가 소프트웨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로 인해서 이쪽이 잠식당할 거는 아닌가라는 우려감 속에서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사스 포칼립스 상황 속에 함께 압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위협 우려를 타개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실적과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가, 그 여부가 첫 번째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켄터 피츠제럴드의 애널리스트에서는 AI 사업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혹은 매출이 조금 깎이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시선은 더더욱이 AI 쪽의 성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글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죠. 구글을 위해서 TPU를 제조해주고 있는 이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이 TPU 수요가 얼마만큼 확대되고 있는지를 이번에 보여줘야 될 텐데,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AI 관련한 매출이 분기 대비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25%의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과연 이것을
초과 달성하는지를 오늘 지켜보셔야 되겠죠. 현재 예상되고 있는 1분기 컨센서스입니다. 매출 193억 달러, 조정 EPS 2.03달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수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브로드컴의 주가가 연초 대비 7% 하락세를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들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이 대거 강세를 나타내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등을 특히나 급등 특징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간밤 모건 스탠리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내놨는데 오픈 AI의 상장 전까지 우리가 추가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오픈 AI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감행했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논의됐던 게 그 규모가 1천억 달러이다 보니까 추가 투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 1천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not in the cards, 검토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에 대해서도 최근에 단행했던 100억 달러 투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언급도 나왔거든요. 이 뉴스가 가지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최근에 AI 산업하면 가장 크게 우려가 나왔었던 내부적으로 그저 돈을 돌리는 것 아니냐 하는 순환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일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투자하는 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 AI의 IPO가 지금 정확히 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시사점까지도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인 아마존과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 소비재 섹터가 1.7%의 플러스로 오늘의 강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 밖에는 대거 반도체주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1.4%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에너지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0.3%로 시장 대비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던 오늘이었습니다. 히트맵을 보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아마존과 테슬라가 3%의 급등으로 오늘의 강세를 리드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수를 뜻하는 바이 의견과 함께 신규 목표가 460달러를 책정했거든요. 약 17% 정도의 상승 여력입니다. 소비자용 자율주행 기술에서 압도적인 리더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보택시 서비스와 자율주행 시장 내에서 향후 지배적인 입지를 확보할 거라는 예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업 역시도 장기적인 성장의 요인으로 꼽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전날 8%의 급락을 딛고 오늘 5%대의 급반등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간밤 데이터 센터용 256GB LP D램 샘플을 공개했거든요. 이 부분이 상승의 발판이 되어줬는데 UBS에서는 전날 나왔던 급락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평가를 전하고요. 오늘 나왔던 신제품은 AI 데이터 센터용 수요가 매우 탄탄함을 입증한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미조증권 오라클을 자사의 탑픽 리스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40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168%의 업사이드가 되겠죠.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의 수요가 매우 높다라는 이 평가를 전해주고 있고요. 주가는 2.3%의 플러스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애플 이슈도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가 수준의 새로운 맥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네오죠. 가격 599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99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가장 저렴한 맥북 에어 이 13인치 제품 가격이 1,099달러니까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더나, 오늘의 또 한 가지 급등 특징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오랜 기간 이어졌던 이 코로나19 관련 특허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경쟁사 두 가운데에 22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인식 속에서 주가는 장중 8%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분위기들 보자면 항공주들 이란전 이슈가 불거진 이후로 오늘 처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유나이티드라든지 아메리칸 항공증과 같이 특히나 이 어떤 국제선 운행 비중이 높은 항공주들이 특히나 최근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1%대의 플러스 움직임을 보여주는 양상이었고요. 그 밖에는 이미 소비재 섹터 내에서 부킹홀딩스라든지 익스피디아 그리고 에어비앤비 등의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호실적을 내놨던 로스스토어스가 가장 크게 급등했던 하루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을 움직였던 특징 뉴스들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은행권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클래리티 법안은 앞서 승인됐던 지니어스 법안의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핵심 조항의 역할을 해주는 법안입니다. 갈등의 핵심은 지금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갈등의 핵심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관련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제공해도 되는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자 지급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은행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은행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정당하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각종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던 반면에 이쪽에 위치한 은행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움직임이 장중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 0.3% 정도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고 있네요.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클로징 킥을 통해 정리해드렸습니다.